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출처를 좀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제 채널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명성황후와 이제 고종에 대한 이제 영상을 제가 여러 편 올렸잖아요. 뭐 진짜 고종과 명성황후, 좀 미국에 속았다. 자, 명성황후. 명성황후는 뭐 사시 사팔득이다. 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명성황후의 중국 복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이 한복이 아닌 이 다른 복장을 이제 입고 있는 것을 종종 사파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식 복장이다. 자, 명나라 복장이다. 아니면 그 청나라 복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명성황후는 명나라 일족의 딸이다. 자, 요런 영상을 하나 올렸죠. 자, 명성황후의 명나라 일족의 딸인 여왕이었다. 자, 대문국이 이제 조선이었다. 명성황후가 명나라 일족의 딸이라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나라. 자,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명나라 일족의 딸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명국, 명나라는 주원장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명나라는 조선의 이제 국모가 아닙니까? 또 국모가 그 소유하고 있는 나라의 뭐죠? 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이 이제 조선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명이라는 뜻은 황제가 이제 계신 거, 황명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명이 태조 이성계의 휘가 되잖아요. 단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의 일족의 이제 딸인 여왕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명나라 그러면 바로 이것이 조선이었다. 자, 우리 선조님께서 만든 나라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역사 조작을 하면서 많이 이제 조작되고 이제 둔갑을 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클릭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해 가지고 번역된 부분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번역한 내용이 똑같죠. 여자는 중국 명나라 일족에 따른 여왕이었습니다. 요런 이제 서양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적은 제가 예전에 한번 공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오지요. 2006년도에 대종에 공개된 코리안 재팬의 서적의 내용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찾았냐면은, 제가 이제 한 채널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할머니께서 요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렵게 인터넷을 엄청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공개된 서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서적인지는 저는 모르고요. 내용을 의심가는 그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서적을 만큼 많이 엄청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한 권을 이제 찾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엄청 제가 찾았습니다. 그 시간을 상당히 들였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앞전에 한 번 채널을 제가 구독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요 채널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제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올리셨는데 요거 김정은님의 채널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왕비는 늙어 몽롱해진 왕을 여러 해 동안 제어해 왔으며 모든 늙은 보수주의자들과 궁궐 식객들이 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너무 제 유명한 왕의 아버지 대원군이 초창기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어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뭔 얘기일까요? 왕비는 늙어 몽롱해진. 그럼 왕비는 젊다는 얘기인가? 그럼 뭔 소리지? 그리고
그 부인은 왕비로서 명나라에서 오는 씨족의 딸이래요. 그 민씨들이 명나라에서 왔나? 자, 요 부분에 이제 언급해 주시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자주 보니까 약간 특이한 부분을 좀 많이 찾아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서적도 많이 구입하시고 그래가지고 종종 이렇게 이상한 내용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벌써 책이 한 출판이 돼 있어요. 그 부인은 왕비로서 명나라에서 온 시족의 딸이었다. 왕비는 늙어 몽롱해진 왕을 여러 해 동안 저해왔으며 모든 늙은 보수주의자들과 궁궐 식객들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명성황후가 고정을 뭐 통제해왔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늙은 보수주의자들이 그 명성황후를 이제 따랐다 이제 그리고 신임을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이제 명성황후가 상당히 권력이 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인은 왕비로서 명나라에서 온 시족의 이제 딸이다. 이 부분이 바로 앞전에 제가 찾은 내용이 됩니다. 벌써 한번 번역이 돼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찾은 게 이 부분이 됩니다. 과연 그 부분이 진짜 그렇게 적혀 있는가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요거는 서양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역사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그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현재 제 채널에 또 다른 법원을 찾아놨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 이성계의 대명국, 건국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하나 올려놨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명나라 이역기 장수로 확인할 수 있다. 요 내용은 제가 많이 이제 드린 부분이 되죠. 어, 일본에서 남긴 이제 임진왜란을 이제 남긴 해본 조선 군기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해본 조선 군기가 그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조선의 이제 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일본이 남긴 뭐 1700년도 뭐 이후에 만든 그런 만화 같은 서적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임진왜란을 다룬 그런 기록이 되죠. 거기 보면 이역기라는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역기 그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조선의 이제 장수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본 조선 공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역기라는 분이 명나라 장수로 되어 있습니다. 명. 그러니까 이게 명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나라를 이제 취급을 하는데 이게 나라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이라는 거는 황제의 이제 군대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역기라는 이 장수가 황제를 호위하는 그런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군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명이라는 말을 이제 붙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게 바로 이제 조선이다.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조선이 이제 한반도 조선이 있고 이제 대륙 조선이 있는데 한반도는 그냥 그 고지도를 보면은 지명이 뭐 조선이어야 아니면 고려다 이렇게 표기돼 있잖아요. 근데 대륙은 보면 보통 이제 명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또 명나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같은 나라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두 개 나라를 이제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명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조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김정은 님이 이제 채널을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린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죠. 꼭 저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뭐든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사설이나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자료를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연결고리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을 다 걸러내버리고 특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만 남겨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진짜 역사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김정은님이 남기신 그 한 자료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족보 책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시적 통보 저자 윤창현이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자가 이제 오른쪽에 부분이 보이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이게 한문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다 번역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부분이 좀 재밌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중국인 요런 내용도 나오죠. 이게 이제 성씨가 이 중국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씨 이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게 아마 일제시대 때 만든 그런 이제 책자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이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한번 적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문을 잘 연구해 보세요. 중국의 성씨들의 기운을 적은 것 같습니다. 9분 55초의 왼쪽 내용 일부를 보면 여기는 왼쪽이라 적었네요. 오른쪽이라 적어야 되는데 출원 시의 조조 선소 무문 자기 자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 조선은 문자가 없고 그 기호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하나 더 있는데요. 도료, 수기, 후, 중국인, 동네 시, 족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에 물을 건너 중국인들은 동네 시까지 이제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시를 볼 수가 있는데 어, 기자 동네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동네설은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것인데 요즘은 기자가 중국에 있었다고 많이들 이제 말하니까 실제 기자묘도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기자조선이 중국 황하 아래라고 하면 중국의 서쪽에 사는 족속들이 황하까지 왔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한반도 동네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륙을 말하네요. 실록의 이제 기록을 보면 기자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기자 동네설은 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반대의 내용이네요.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자가 있던 곳이 중국으로 비정할 수가 이제 있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이 부분은 기자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는 요거 실록에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적은 내용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기자가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자, 실록의 내용은 그 반대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는 이제 동네설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죠. 기자 동네설은 이제 기자가 이제 조선에 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한자가 보이는데 요에 이제 물을 건너 중국인들은 동네시까지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 동네설이다. 여기 위쪽에 보면은 요 부분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아래쪽에 제가 이제 설명 부분 드린 것 같이 이제 조선의 문자가 없고 그 기호는 중국에서 왔다. 요런 내용이 되고 왼쪽에 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이제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요에 물을 건너 중국인들은 동네 시까지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요에 이제 물이다 하니까 보통 우리 이제 이것이 이제 요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어, 요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요에 이제 물을 건너면 근데 중국인들이 동네 시까지 이제 왔다 요런 설명을 하니까 한번 제가 지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지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기자 동네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고대 은나라 사람 기자가 동으로 와서 조선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학설이다. 기자에 관한 전승은 단편적이나마 중국의 선진시대 서기전 221년 이전 여러 문헌에 보이고 있다. 죽서기 전에 기자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제신에 의해 감옥에 갇혔으며 은나라의 멸망 후 주나라의 무왕 16년에 기자가 주나라 왕실에 조건했다고 전한다. 상서에서도 주왕에게 가나다가 감옥에 갇힌 기자가 무왕에 의해 이제 풀려났으며 무왕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차지한 뒤 13년에 이제 기자를 찾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인 홍범을 배웠다고 하면서 홍범구주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논어에서는 기자는 은나라 말기 미자, 비가가 더불어 삼인의 현인 중 한 사람으로 폭군 조항의 무도를 간언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척하며 종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진시대의 문헌기록에서는 기자가 덕과 학문이 뛰어나고 어진이로 기술되고 있을 뿐 그가 조선 땅으로 가서 지배자가 되었다는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 또 한나라 이전에 이제 기록이 하나 보이네요. 한나라 이후에 기록 중 기자가 조선을 갔다는 사실을 전하는 최초의 문헌은 복생의 상서대제언이다. 이에 의하면 기자는 부왕에 의해 감옥에서 석방되었지만 고국인 은나라가 망했으므로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조선으로 망명했으며 무왕이 그 소식을 듣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왕 13년에 기자가 주나라 왕실에 조건을 받고 이때 무왕이 기자에게 홍보음을 물었다고 하였다. 보통 우리 기자조선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 요즘은 또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뭐 기자조선 그런 거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많은 사설들의 내용은 도대체 뭔가요? 상서, 논어, 그리고 뭐 한나라 이제 기록도 이제 나오고 사무천 사기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록은 기자 동네서를 이제 반대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하여튼간 실록들이 조사해 보면 기자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기록에 기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기자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앞전에 그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아마 참고하면 설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기자 동네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바로 기자가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게 이제 기자 동네설이 되겠죠.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이제 이용해 보면 뭐 상나라, 뭐 주나라 뭐 이야기하니까 상나라가 보통 뭐 여기 있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주나라가 이 상나라를 이제 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 되니까 기자는 뭐 상나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나라를 이제 따라가서 이제 조선에 이제 이렇게 왔다 뭐 그런 의미가 되죠. 뭐 배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뭐 걸어서 왔는지 보통 우리가 조선이 여기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다.
조선은 그때는 뭐 여기에 제가 있었다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선을 이제 기자가 쳐가지고 빼앗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기자가 여기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가 이제 만든 기자조선이 이제 여기서 이제 탄생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묘가 뭐 중국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 뭐 여기에 이제 기자묘가 있다, 뭐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기자묘가 아닌 것 같아요. 기자의 이제 마지막 왕이 준이의 이제 묘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이가 나중에 다시 자기 조상이 이 기자가 만든 기자조선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목숨을 잃은 그 지점에서 이제 묘를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묘가 여기에 이제 기자묘가 있다. 이게 뭐 준이의 묘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준이가 기자조선의 42대나 뭐 41대 마지막 후손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경우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 기자 동네살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전에 이제 댓글 단 내용을 보면은, 자, 요에 이제 물을 건너 중국인들은 이제 동래시까지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자 동네살이라는 건데, 그럼 이 요가 이제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를 이제 다시 보면은, 보통 요동을 하면은, 뭐 여기에 이제 요동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요동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하고, 여기가 또 요동이었다, 이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반도 이제 여기가 이제 요동이었다면 요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동네 기자가 이제 만든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럼 기자가 이 요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기자 조선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위치로 보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요동이 여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요렇게가 여기에 이제 기자조선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아니면은 요동이 여기에 있었고 요가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제 기자조선을 또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요가 여기에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제 또 동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기자조선을 만들었다, 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라는 위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원문 떠보면은, 여기 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수라고 되어 있네요. 요수. 그 요에 이제 물을 건너, 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수라고 되어 있나요? 영문에. 여기도 요수라고 나오지요. 요에 이제 물을 건너 중국인들은 동래시까지 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자 동네에서는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것인데 요즘은 기자가 중국에 있었다고 많이들 말하니까 실제 기자면은 중국에 있고 기자 조선이 이제 중국 황하 아래라고 이제 하면 중국의 이제 서쪽에 사는 조속들이 황하까지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기자가 이제 만든 기자 조선은 여기에 이 한반도가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부여 땅이니까 뭐 여기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나오고, 그러면 기자가 만든 조선은 여기 이제 이쪽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에 해야 된다. 대륙도 이렇게 반 딱 갈라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상나라가 있었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왔다면 여기 이제 산동 부분 여기나 아니면은 뭐 이쪽 이제 북정쪽으로 이런 식으로 와가 뭐 동쪽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왔다 이제 여기 대륙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상을 이제 주나라가 이제 격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동이 이제 여기 이쯤인가 아니면 이쯤인가 아니면 여기 한반도 여기였는가 예, 그것이 이제 다양한 비정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번역해 놓은 것 같이 이제 요에 이제 물을 건너 중국이들은 동래시까지 왔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조선은 문자가 없고 그 기원은 중국에서 왔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이제 문자가 없다 그러면은 문자가 없는데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 한반도 땅은 여기 이제 한반도 땅은 그렇게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건물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반도 이제 고택이나 고대 이제 유물들을 보면 뭐 그렇게 오래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고택은 200년이 거의 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글이 있어야 문화와 문명이 이제 발달하는데 글이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문명이 이제 발달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이제 문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 되죠. 이 한반도로. 그럼 어느 시점인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발달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고정시대 때, 이, 제가 이제 조선이 고정시대 때 이제 이동됐다고 이 한반도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이제 건물이 이제 많이 들어서고 이제 발전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고정시대면은 그 1800년도 뭐 이후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한반도 이제 문화가 이제 발달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택의 그 오래된 그 건물 형태는 이제 알 수 있다. 그것이죠. 오래된 건물이 200년에서 250년 이상 넘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이제 고종시대 1800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거의 한 200년에서 한 250년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제 발달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한반도 이제 문화가 다. 이 책은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책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일본 놈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구글 번역기랑 돌려놨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그 교원은 북한에는 문자가 없고 중국에서 왔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네요. 하나 더 있으니까 제가 요것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동네 기자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번역해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라오강을 건너 후 중국인은 동쪽에서 가족에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이건 좀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강을 건너 그러니까 요동강을 건너 중국인은 동쪽에서 시적으로 왔습니다. 뭐 정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너는 강을 건너 중국인이 이제 동쪽에
라오닝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왔다 그런 설명이라 여기 번역은 라오닝 강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라오닝 강이 어딘가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라오닝 강이라는 건 없고 라오닝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놓은 경우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요동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요동이 좀 이렇게 강범위한 그 위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요동의 위치가 어디에 이제 비장되냐 따라 가지고 그 강의 위치도 이제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지점 동쪽으로 가가지고 중국인들이 이제 정착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것이 바로 기자 동네설인데 요동이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해버리니까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 하면 조선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그 요동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동이 베이징이 여기였다면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조선이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고 아니면 여기 좀 가까이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요동이 여기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 산동반도 여기에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여기가 기자조선이죠. 그리고 아니면 이 베이징에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요동의 위치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기자 동네설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요거 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선조 국문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이 선조가 우리 그 조선의 백성들이 이제 일본 그 외놈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거기서 일본 외놈들 편을 들어가지고 간자질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제 장수한테 선조가 요런 글을 이제 보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다시 이제 조선에로 귀국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외놈들하고 같이 나쁜 짓 하는 그런 죄를 이제 묻지 않고 이제 사면해 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조 국문요서라고 합니다. 선조라고 하면은 여기 조선의 제14대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위기각이 1567년에서 16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조가 이제 그 왕의 이제 재임 기간 동에는 우리부터 또 명나라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신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1572년에서 1620년에 같이 이제 같은 시대에 이제 제위한 번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만력하고 이제 선조 요 시대의 이제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선조 국문 누서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국문 유서는 조선 시대 이제 국왕의 이제 한글 문서로서 현재는 김해시 김해 한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8년 대한민국의 보물 제 951호로 지정되었다. 분량은 위에 필사본 한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한 장만 남아있다니 그런 의미죠. 선조 26년 1593년 임진왜란으로 임금이 피난하여 우주에 있을 적에 백성들에게 내린 한글로 쓴 교서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외적에 협조하는 자가 많았다. 그 때문에 선조는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한글로 쓴 교서를 내려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이것은 선조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기 한 달 전에 내려진 것인데 당시 김해성을 지키던 장수 권탁 1544년에서 1593년
이 문서를 가지고 적진에 몰래 들어가 적 수십 명을 죽이고 우리 백성 100여 명을 구해왔다. 이 교서는 권탁의 후손 집에서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고 다시 찾은 것이다. 이후 김해시 흥동소재 선조 어서각에서 보관해오다가 1975년 7월 도난당했다. 1년 후 다시 되찾았으며 현재 선조 어성각에 이제 복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다. 요 문서 이제 내용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인들에게 이제 붙들려간 백성을 죄를 묻지 않고 왜군을 잡아오거나 왜군의 정보를 알아오는 사람 또는 포로로 잡힌 우리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천민, 양민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내릴 것을 약조한 내용이 이제 실려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아니 뭐 임진왜란이 외놈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어졌는데 뭐 거기서 이제 벼슬을 뭐 얻어 보면 뭐 하겠습니까? 벼슬 한 자리 얻었다고 해도 뭐 전쟁 난시 전쟁 불통에 뭐 한 장수의 그런 직책을 맡는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뭐 죽음밖에 더 남아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올린다 해도 뭐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평상시에 그 정책을 할 때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뭐 평민들이나 천민들한테도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벼슬이 이제 등용을 해야 되는데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뭐 차후 조치를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벼슬을 하나 맡아보이 뭐 전쟁으로 이제 보내져가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모순된 정책을 이제 펼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정책이 되죠.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장수 이제 권탁이라는 이제 분을 보내가지고 이제 일본인 외놈들한테 잡혀 있는 조선의 이제 양민들을 이제 구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놈들하고 같이 이제 나쁜 짓을 했는 거는 이제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제 선조가 현재 한글로 적은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글이 좀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제 희미하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원문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원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해석한 내용이죠. 해석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다. 임금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처음에 외적에게 포로가 돼서 외적을 이끌어 다니는 것은 너희의 본마음이 아니라 도망쳐 나오다가 외적에게 이제 붙들려 죽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도 하면 도리에 의심하되 외적에게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니 이제 나라에서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여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서로 간하여 다 나오며 너희들에게 각별히 죄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에 외적을 잡아오거나 외적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 나오거나 포로가 된 사람을 많이 데리고 나오거나 해서 어떠하든 공이 있으며 양천을 이제 막론하고 배설로 이제 시킬 것이니 너희들이 생심이나 이제 전에 먹고 있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 여기에 이제 왜라고 이제 얘기는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양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일반 이제 백성이나 천민들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뱃설을 이제 내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 뜻을 각자의 장수에게 다 알렸으니 생심이나 의심하지 말고 모두 나오라. 너희들이 설마 다 어버이나 처자가 없는 사람이겠느냐? 자, 너희가 살던 대로 또 돌아와 예전처럼 살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곧 나오지 않으면 외적에게 죽기도 할 것이고 나라에서 평정한 후에는 너희들 뉘우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명나라 군사가 항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히 있고 경상, 전라에도 이제 가득하여 외적들이 곧 급히 제 땅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조만간 조선군과 명군이 합병하여 부산과 동네에 있는 외적들을 다칠 뿐 아니라 중국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외국에 들어가
다 토벌할 것이니 그때면 너희도 휩쓸려 죽을 것이니 너희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여 그 전에 빨리 나오라. 만력 21년 9월 2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고 명의라는 명나라는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왜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의예손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예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이 좀 작아가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예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손 예라고 이 예가 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예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번역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임금께서 이르시되 임금이 내려사대 너희가 처음에 외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너희 처음에 외손이 후리여서 인하여 다니긴 한데 요렇게 이제 번역하니까 임진왜란 왜라고 이제 부르기보다는 예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다 왜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것이 좀 독특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국왕 선조께서 왜로 부르지 않고 예로 불렀다. 자,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에는 여기 이제 명나라 이제 군사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위쪽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당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네요. 자, 여기 명나라 군사가 항해도와 평안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당병이 항해도와 평안도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명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고 이제 당병이라 이제 번역을 해줘요. 원문이 이제 당병이다 이제 그런 의미겠습니다. 당병인데 이게 이제 명나라로 이제 번역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이 이게 그 천자의 그 나라의 이제 병사를 의미하니까 이게 당병이 이게 바로 이제 천자의 병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군사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당병이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죠. 이게 좀 이상하다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희한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기록은 선조가 남긴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조가 썼다는 그런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일본 외나라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거기서 같이 동조를 해가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선조가 이 이제 발문을 이제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조가 쓴 글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적었는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조가 자신이 이제 글을 남겨가지고 그 조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보냈으니까 이것이 나의 기록이다. 이제 그것을 입증해주기 위해서는 선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썼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이제 선조를 이제 썼다는 그것이 이제 글이 입증이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력 21년 9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자, 만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명나라 이제 황제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신종이 만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조가 남긴 이 글에 보면 만력 21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선조가 남긴 게 아니라 만력제가 남긴 기록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은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졌다고 하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로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중국 대륙이 다스리는 사람이 이게 현재 시진핑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현재 상황을 이제 과거로 이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명나라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다스리는 것이고 한반도는 윤석열이 이제 다스리는 것인데 윤석열이 일본 이제 예와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선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잡혔으니까 그 조선들의 조선의 이제 백성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무슨 이제 자문을 보냈는데 그 자문의 마지막 이제 글귀의 내용이 몇 년 몇 월 며칠 시진핑이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는 거와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조선의 그 뭐 왕은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라 이 시진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게 엉뚱한 이제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죠. 조선의 왕이 윤석열이면 몇 월 며칠 윤석열이 당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월 며칠 시진핑이 이제 보낸 그런 문서다 이렇게 남기면 그 희한한 기록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 따지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만력이라는 분이 바로 선조였다 그런 의미죠. 여기 이제 만력 21년 9월 1일에 됐으니까 21년 9월 1이라는 요 날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연대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만력이 바로 선조의 연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만력이라고 이제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이 기록이 언제 이제 발생을 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연대를 알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윗전에 그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조 26년 159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만력이 바로 이제 연호이기 때문에 이게 1593년도쯤에 예,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력이나 선조나 이제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문을 보냈을 때 이렇게 만력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바로 연호이다. 아니 선조가 이 한반도에서 있고 선조라고 이렇게 그 서신을 남겨야지 이 만력 중국의 황제의 그 이름을 남긴다. 이러면은 이게 만력제가 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조가 쓴 내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기록이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조라는 이분이 연호가 이제 만력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명나라나 이 조선의 이 1572년 이 제위 기간의 연대를 보면 그게 맞지 않죠. 그러면은 조선 왕조 이제 실록이나 이 명나라의 모든 이 제위 기간이나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 이 연대가 다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부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문 번역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제 명나라 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이제 당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병 군사가 항해도와 평원대에 가득히 있고 정상 전라도에 이제 가득하고 이제 왜적들이 급히 제 땅으로 이제 건너가지 않으면 조만간 조선군과 이제 명군이 여기 이제 조선군과 명군이 이래 됐으니까 이게 이제 조선군과 황제의 천병이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제를 지키는 군하고 합병하여 부산과 동네에 있는 왜적들을 다 이제 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부산이라는 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지도로 이렇게 제가 이제 살펴보면 요 부산이라는 지명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그런 지명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게 어딘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영상을 이제 그 올린 내용에 보면 뭐 임진왜란이 뭐 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왜 대만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임진왜란 그러면 왜라고 이제 의미하잖아요. 이 왜가 이제 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선조께서 이제 얘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바로 한반도로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류크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 대만을 이용해가지고 쳤다 이제 그런 의미죠. 대만이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유국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유국이라면 우리 오키나와를 의미하잖아요. 여기가 오키나와인데 이 대만이 아니라 현재 이 태페이라고 적혀있는 이것이 옛날에 이제 유국이었다. 이 유국을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대륙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홍콩 쪽을 경유해가 여기에 이제 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영남하고 그 호남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호남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영남은 여기서부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보통 임진왜란의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호남하고 그리고 영남을 쳤다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륙적으로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영남과 호남이 이렇게 이제 비정을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이제 지명을 봤을 때도 뭐 영남하고 호남이 이제 있잖아요. 영남 그러면은 이렇게 경상도 쪽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호남 그러면 여기 한반도를 봤다 전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 일본이 이제 한반도 쳤다면 이렇게 경상도 영남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호남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도로 이제 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내용이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경상도를 거점을 해가 이제 바로 이렇게 서울로 이제 치면 되는데 이 전라도 쪽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한반도도. 근데 대륙으로 이렇게 비정을 해보면 영남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치고 이제 호남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대륙을 비정을 하면 이게 영남이 경상도가 되고 호남이 전라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상도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호남을 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보다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대륙의 이제 지명 형태와 더 임진왜란이 비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륙다 보면 호남과 영남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륙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전에 제가 부산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 부산이 여기에 이제 홍콩 쪽에 보면 한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포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산시. 부산, 포산. 같이 이제 산자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부산하고 포산은 이 한자가 다릅니다. 근데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해요. 부산, 포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시가 이제, 다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어, 산이라는 요 지명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중산 있죠? 포산, 부산. 좀 비슷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 고지도로 설명됐을 때 부산이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 근데 이것이 아니고 부산이 여기에 있었다. 이제 홍콩 이 위쪽에 강조우시가 여기가 이제 부산인 것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부산이었다. 자,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게 포산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요거, 선조 국문유서의 내용을 보면은, 자, 요 내용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자, 선조가 보낸 그 칙서의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약 21년 9월 1일로 이제 기록할 수가 있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로 따지면은,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제, 여기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날짜를 따가 이제 기록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엉뚱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어, 요게 이제 만력이 선조의 연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도가 이제 안 지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만력이라는 요 연호 이름을 이제 확인을 하면 이게 언제 이제 벌어졌는가, 언제쯤 날짜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만력 연도에 만력 연도면 1593년 21년 9월일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이제 선조 42권, 선조 26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6년 9월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위쪽에 이제 설명 내용을 보면, 선조 26년 159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593년, 여기도 명만력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력 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희한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제 선조가 이제 명나라에 이 연대를 이제 사용했나? 근데 인왕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전에 그 붙인 내용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주제 제목을 보면 뭐 그런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만력이 그러면 이제 선조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93년 이제 연대로 따지면 이것도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선조의 그 재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 보면 이게 만력 20여 년이 있다, 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연대표와 선조가 이제 남긴 26년 9월 이런 게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역사 해석이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선조 국문유석이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조선이 왜 이게 만력이라는 이 이름을 남겼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선조가 썼으면 선조 21월 9월 1일 이렇게 남겨야 선조가 붙인 내용인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만력이라고 이제 개명. 그러면 이거 명나라에서 붙인 건데 이거 선조 아니잖아. 아니 선조가 붙인 내용을 갖고 와야지. 명나라 만력을 황제가 이렇게 붙인 내용을 가져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임진왜란은 한반도에서 벌어졌고 선조가 우리 임금이잖아. 그럼 임금이 쓴 내용 갖고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가 만력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 만력이 바로 선조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역사를 찾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인터넷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그 영상을 본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어떤 다른 분이 또 그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 오, 이런 기록이 있네, 요 부분 좀 이상해, 그렇게 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이제 책을 편찬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어, 다른 분도 우연히 그 내용을 보신다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좀 이상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역사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 좀 여러분은 또 많이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기록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이제 길었는 내용이 되겠네요.